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학습한 VLAN부터 NAT까지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설정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토폴로지는 제가 구성해 놓은 토폴로지고 Y클래스에서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사항은 이쪽에 1번부터 11번까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같이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VTP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네트워크를 보시게 되면 현재 대구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DLS1, L3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고 ALS1, ALS2는 2계층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구사항에 맞춰서 현재 DLS1 스위치를 VTP 서버로, 그리고 ALS1과 ALS2를 VTP 클라이언트로 동작을 시켜서 VLAN 설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LS1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DLS1의 상단에 CLI로 가신 다음에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을 하시고, 전역 설정 모드에서 지금 장비 이름을 보시게 되면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비 이름을 DLS1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VTP 모드를 서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TP 도메인은 요구사항이 나오는 대로 시스코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LS1에서 VTP 모드를 서버, 그리고 VTP 도메인을 시스코로 다 변경을 해주셨으면 다음 ALS1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LS1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게 되면 장비 이름이 스위치로 기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을 하시고 전역 설정 모드에서 토폴로지에 나온 대로 ALS1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요구사항 첫 번째에 맞춰서 VTP 모드를 클라이언트 모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TP 도메인을 시스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LS1 설정도 마찬가지 첫 번째 요구사항에 맞춰서 다 바꿔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LS2로 가셔서 ALS2에 동일한 형식으로 장비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VTP 모드를 마찬가지 클라이언트 모드로 VTP 도메인을 시스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을 다 해주셨으면 첫 번째 요구사항에 나오는 대로 대구 지역의 DLS1 스위치를 VTP 서버로, 그리고 대구 지역의 ALS1 스위치와 ALS2 스위치를 VTP 클라이언트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VTP가 동작하는 이 세대의 스위치의 도메인 이름을 시스코로 변경을 시켜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트렁크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설정은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다중 VLAN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 트렁크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DLS1과 ALS1 스위치 사이에 있는 23번 인터페이스, 그리고 DLS1과 ALS2 사이에 있는 22번 인터페이스, 그리고 ALS1과 ALS2 사이에 있는 24번 인터페이스, 이 세 군데를 트렁크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LS1 들어가시고요. 자, DLS1에서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23번 들어가셔가지고 스위치 포트 트렁크 인캡슐레이션 다동 큐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DLS1 스위치는 L3 스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트렁킹 프로토콜을 사용할지를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1Q가 802.1Q를 사용하겠다는 설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명령어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하셔서 해당 인터페이스 패스 이더넷 0/23번을 트렁크 모드로 동작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동일한 형식으로 인터페이스 패스 이더넷 0/22번도 스위치 포트 트렁크 인캡슐레이션 .1Q를 먼저 해주시고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DLS1에서 사용하고 있는 23번 인터페이스와 24번 인터페이스의 트렁크 설정을 모두 다 했습니다. 동일한 형식으로 ALS1과 ALS2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LS1 가셔서 인터페이스 패스 이더넷 0/23번에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ALS1, ALS2 같은 경우에는 L2 스위치이기 때문에 트렁킹 프로토콜을 따로 지정하실 필요 없이 트렁크 모드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24번 인터페이스에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S2 역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LS2 스위치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면 현재 DLS1 그리고 ALS1, ALS2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트렁크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 설정까지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설정하셔야 되는 게 세 번째 VLAN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VTP가 동작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VTP 서버가 VLAN을 생성, 수정, 삭제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VTP 서버에서 생성, 수정, 삭제된 정보는 VTP 메시지로 VTP 클라이언트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DLS1 스위치로 가셔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VLAN 10번과 VLAN 20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은 DLS1에서 show VLAN 해보시게 되면 VLAN 10번과 20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 VTP 클라이언트에서는 현재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VLAN이 10번과 20번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VLAN 10번과 20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VLAN 10번과 VLAN 20번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설정하셨던 VTP 클라이언트와 서버 설정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VTP 도메인이 모든 스위치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트렁크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라이언트 스위치에서 VLAN 정보가 잘 올라오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멤버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플러지에서 ALS1 스위치에 패스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는 VLAN 10번 멤버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LS1 스위치에 설정 모드로 이동을 하시고, 자, 인터페이스 패스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에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 그리고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10번 설정을 하셔서 현재 PC가 연결되어 있는 1번 인터페이스를 VLAN 10번 멤버로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ALS2 스위치에 현재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1번 인터페이스를
VLAN 20번 멤버로 할당해 주시면 되겠죠. 자, ALS2 스위치에서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1번 설정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20으로 1번 인터페이스를 VLAN 20번 멤버로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멤버 할당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특권 모드에서 show VLAN 명령어를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VLAN 20번 멤버로 1번 인터페이스가 할당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구 지역의 VLAN 설정을 해줘 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서울 지역의 VLAN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서울 지역에서는 VTP 설정을 하지 않고 서울 지역에서는 VLAN 30번과 VLAN 40번을 생성하시고 멤버 할당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스위치 들어가셔서 전약 설정 모드로 이동을 하시고, 자, 장비 이름을 서울 스위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LAN 30번과 VLAN 40번을 생성해 주시고, 자, 멤버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2번 인터페이스에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3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에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를 그리고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40으로 토폴로지에 나온 대로 2번 인터페이스를 VLAN 30번 멤버로 1번 인터페이스를 VLAN 40번 멤버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설정이 잘 됐는지 확인은 show VLAN 명령어를 특권 모드에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VLAN 30번과 40번이 잘 만들어졌고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멤버로 할당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 문제 요구사항에 나오는 4번까지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대구 지역과 서울 지역의 VLAN을 생성하고 그리고 VLAN 멤버 할당까지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는 랜의 IP 주소를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구 지역 내부와 서울 지역 내부의 IP 주소를 할당하고 이 IP 주소를 PC에 서버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주소는 보시게 되면 VLAN 10번에서는 211.255.50.0 네트워크 그리고 프리픽스 26을 사용하도록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VLAN 20번에서는 211.255.50.64 프리픽스 26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VLAN 30번과 VLAN 40번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주어진 네트워크 주소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주소의 범위를 구하시는 방법은 서브네팅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셔서 주소에 지금 주어진 네트워크 주소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VLAN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는 211.255.50.02 네트워크 주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211.255.50.6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프리픽스 26을 서브넷 마스크 형태로 고치게 되면 25.25.25.192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VLAN 20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어진 주소에서 네트워크 주소는 211.255.50.6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211.255.50.127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192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VLAN 30번과 VLAN 40번까지 다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VLAN 10번과 VLAN 20번, VLAN 30번, VLAN 40번은 다 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도 좀 구해주셔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되는 네트워크마다 이 네트워크 주소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주소, 서브넷 마스크를 각각 다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에 맞춰서 IP 주소 할당을 해주시는데,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사용할 수 없는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빼고 그 사이에 있는 주소로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VLAN 10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주소가 50.0번이고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50.63번입니다. 이 두 주소를 빼고 실제 사용 가능한 것은 50.1번부터 50.62번까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용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PC에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컨피그레이션에서 211.255.50.62번으로,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지금 구한 서브넷 마스크 192로, 그리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주소를 게이트웨이 주소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211.255.50.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VLAN 20번에 있는 서버에서도 동일하게 IP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한 마지막 주소 211.255.50.126번으로 서브넷 마스크 25.25.25.192, 그리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주소 211.255.50.65번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LAN 30번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192.168.10.128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10.255가 브로드캐스트 주소고요.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하면 129번부터 254번까지죠. 그 중에서 사용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PC에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168.10.254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128로, 그리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주소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9번이죠. 자, 다음 VLAN 40번도 마찬가지 네트워크 주소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하게 되면 1번부터 126번까지의 범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 가능한 마지막 주소 192.168.10.126번으로 서브넷 마스크 25.25.25.128
8번으로 그리고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주소를 게이트웨이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192.168.10.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PC와 서버들의 IP 주소 설정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5번째까지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6번째 인터VLAN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터VLAN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라우터를 이용해 가지고 VLAN 간 라우팅을 구현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L3 스위치를 이용해서 VLAN 간 라우팅을 구현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대구 지역에서는 L3 스위치를 이용한 VLAN 간 라우팅을 구현해 주셔야 되고, 오른쪽 서울 지역에서는 라우터를 이용한 라우터 오너 스틱을 구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대구 지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S1 스위치로 가셔서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을 하시고, 자, 전역 설정 모드에서 인터페이스 VLAN 10번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 VLAN 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얘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VLAN 10번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IP 주소 211.255.50.1번 VLAN 10번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주소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PC들의 게이트웨이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EXIT하고 이번에는 VLAN 20번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인터페이스 VLAN 20 하시고 IP 주소는 VLAN 20번 네트워크에 게이트웨이 주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L3 스위치는 기본적으로는 L2 기능으로 동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DLS1이 라우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라우팅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명령어 IP 라우팅 명령어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DLS1이 정상적으로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은 특권 모드로 가셔서 show IP route를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how IP route 해보시게 되면 두 개의 경로 정보가 나오시게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211.255.50.0 네트워크로 갈 때는 VLAN 20번 다시 211.255.50.0 네트워크로 갈 때는 VLAN 10번을 가도록 다시 211.255.50.0 네트워크 갈 때는 인터페이스 VLAN 10번으로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11.255.50.64 네트워크로 갈 때는 VLAN 20번 인터페이스로 가도록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인터 VLAN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왼쪽 VLAN 10번 PC로 가셔서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핑을 VLAN 20번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AN 20번에 있는 서버로 핑을 하셨을 때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11.255.56 다시 211.255.50.126번이 정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토폴로지에서 VLAN 10번과 VLAN 20번이 DLS1을 통해서 서로 통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L3 스위치를 이용한 VLAN 간 라우팅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라우터를 이용한 라우터 오너 스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라우터 오너 스틱은 라우터에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 들어가셔서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을 하시고, 자, 전역 설정 모드에서 장비 이름을 먼저 저희가 보기 편하도록 서울 R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 오너 스틱은 먼저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패스 이더넷 0/0번을 노 셧다운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고, 다음 이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VLAN마다 사용하기 위한 서브 인터페이스로 나눠 주셔야 되는데, 서브 인터페이스를 나누는 방법은 인터페이스 명령어에 패스 이더넷 0/0. 그리고 서브 인터페이스 번호를 넣으시면 서브 인터페이스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서브 인터페이스 번호는 일반적으로 VLAN 번호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VLAN 30번에 대한 서브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 모드가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로 바뀌시게 되고, 이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에서 인캡슐레이션 다동Q 그리고 VLAN 번호를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지금 저희가 생성한 패스 이더넷 0/0.30이라고 하는 이 서브 인터페이스는 VLAN 30번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지정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IP 주소를 설정해 주시는데, 이 서브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IP가 이제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주소 192.168.10.129번을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를 넣어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LAN 30번에 대한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VLAN 40번에 대한 서브 인터페이스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패스 이더넷 0/0.40 그리고 이 서브 인터페이스를 VLAN 40번에서 사용하기 위한 명령어 인캡슐레이션 다동Q 40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P 어드레스 VLAN 40번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주소, 즉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라우터 오너 스틱이 정상적으로 설정됐는지 확인은 마찬가지 특권 모드에서 show IP 라우트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192.168.10.0 네트워크로 갈 때는 패스트 이더넷 0/0.40이라는 서브 인터페이스로 나가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192.168.10.128 네트워크 VLAN 30번이죠. 이때는 패스트 이더넷 0/0.30으로 나가라는 경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우터 오너 스틱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지금 L2 스위치와 라우터 사이에 있는 L2 스위치의 패스 이더넷 0/24번 인터페이스는 트렁크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란색 VLAN 트래픽도 전달해야 되고 분홍색 VLAN 트래픽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 VLAN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 트렁크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위치로 가셔서 다시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하신 다음에 인터페이스 패스 이더넷 0/24번 들어가신 후에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4번 인터페이스를 트렁크 모드로 설정을 해주셨으면 라우터 오너 스틱이 모두 끝난 겁니다. 그럼 이 서울 지역에 있는 VLAN 30번과 VLAN 40번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VLAN 40번에 있는 PC로 가셔서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VLAN 30번에 있는 PC로 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54번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인터 VLAN 라우팅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